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2학년 1학기 8강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와 활용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가졌죠. 그 기본적인 이제 배운 내용, 기본 개념 내용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배웠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요즘 열심히 하는 우리 제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와 활용해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이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뭐 x는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크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이걸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4개의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걸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동그라미와 화살표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했죠. 이제 동그라미에 색칠을 해주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해 준 것은 등호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에 색칠이 안 돼 있는 것은 등호가 없는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보다 크다 했을 때는 수직선의 화살표 방향을 이제 수직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뭐뭐보다 작다 하면 화살표 방향을 이제 수직선의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었죠. 예를 들어서 뭐 x는 2보다 크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2보다 크다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색칠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2보다 작다고 하면 수직선의 왼쪽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개념은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x는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제 색칠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죠. x는 2보다 크다 했을 때 이제 동그라미 치고 2보다 크다인데 밑에 2를 적고 이게 뭐 색칠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 나온 공간을.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을 가르친 게 뭐냐면 1차 부등식의 이제 풀이였죠. 1차 부등식의 풀이. 이것도 역시 네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제 1차 부등식의 일반형. AX는 B보다 크다, AX는 뭐 B보다 크거나 같다, AX는 B보다 작다, A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1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이런 1차 부등식을 풀 때 네 가지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다?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때 AX는 B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AX는 B보다 큰지, AX는 B보다 크거나 같은지, AX는 B보다 작은지, AX는 B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 A가 양수이면 부등의 방향 바뀌고 A가 양수이면 부등 방향 안 바뀌고 A가 음수이면 부등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처리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개념과 첫 번째 강의 내용과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부등식의 이제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에 선생님이 이그젠플을 든 게 x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러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수직선에. 그리고 1차 부등식을 풀 때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네 가지 형태. A, 좌변은 AX, 우변은 B로 만들어 놓고 양변을 A로 나누는 형태로 가자 이거죠. A가 양수일 때는 부등의 방향 그대로고 A가 음수일 때는 부등의 방향 바뀐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세 번째 배운 내용이 여러 가지 1차 이제 부등식의 풀이였죠.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풀이.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좌변과 우변에 이제 괄호에 대한 식이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1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분배 법칙으로 식을 괄호가 없는 세상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토리가 개수가 분수이면 양변의 최소 공분수를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인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개수가 소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10 또는 100 또는 1000 적절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분배 법칙을 쓰겠다.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쓰겠다. 어떤 형태든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만들어서 풀겠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1차 부등식이 아닌데 1차 부등식인 척 연기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좌변이 3x 플러스 7이고요. 우변도 3x 플러스 5예요. 그래서 이제 3x 플러스 7은 3x 플러스 5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3x, 3x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7은 5보다 크다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본은 뭐냐면 1차 부등식의 일반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좌변을 ax, 우변을 b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돼요. axp 해가지고 a가 0이 아니어야만이 1차 부등식이라고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인지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첫 번째가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은 답을 구해놓고 그걸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어떤 형태를 만들자? 좌변은 ax, 우변은 b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a가 0이 아니라는 기준 안에 A가 양수이면 죄송합니다. A가 양수이면 부등모양은 안 바뀌고 A가 음수이면 부등모양 바뀐다 해서 1차 부등식의 풀이해법은 좌변을 ax, 우변을 b 형태로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을 풀이할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하자.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또 전개하자겠죠. 그리고 개수가 분수이든 소수이든 항상 정수로 바꾸자. 분수일 때는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그리고 이제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로 바꾸자.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 듣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선생님처럼 얘기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이제 선생님이 준 이제 책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이 뭔지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이 강해질 겁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